네, 안녕하십니까. 카오인TV 시청자 여러분. 지성광문을 탐구하는 아카데미아. 저는 중앙대 신문 편집장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제, 상생인가 차별인가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이들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국적에 따른 차별은 부당하며 장기적으로 내국인 일자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중앙대학교 의예학과에 재학 중이신 두 분을 모셔보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찬성 측 도봉구의 강혜란 의원님, 그리고 반대 측 송파구의 정주리 의원님을 모셔보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토론자들께서는 2분간 기조 발언을 통해 본인의 핵심 주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찬성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토론자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 특히 영세 제조업과 농어촌은 인건비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 초기 언어, 숙련도 차이로 생산성이 낮은데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제도입니다.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고용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기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 측 토론자를 맡게 된 송파구원 정주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제는 겉보기에는 상생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며 저비용 노동력 확보를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동일한 일을 하면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하고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차별이 아닌 포용으로 감싸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입장이 역시나 뚜렷하게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생산성의 차이를 이유로 임금 차등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두 분의 이견이 다시 한번 재고가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반대 측부터 그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보다 생산성이 낮다라는 주장이 많은데요. 이것은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의 경우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가 내국인보다 더 높은 사례도 많은데요. 생산성은 노동자의 국적이 아닌 근로 환경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숙련도, 장비 접근, 안전교육 등에서 내국인보다는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어 초기 생산성이 다소 낮을 수는 있지만 이는 제도와 지원의 부족 때문이라고 봐야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가 낮아서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입국 초기에는 그 정주리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언어, 안전교정, 이해, 숙련도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임금 차등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고 적응 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논리를 내국인 신입사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법에서는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80%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굳이 외국인만 별도로 차등제를 둔다면 이것은 이중잣대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응기간이라는 표현 뒤에 숨은 구조적 차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행 수습 제도는 내국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문제, 체류 문제, 언어 문제, 숙식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겹쳐 있어서 국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훨씬 더 큽니다. 제도 안에서 유연한 차등을 허용해야 불법 고용을 줄이고 또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오히려 인권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 내국인과 외국인 수습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금 차등제가 실제로 불법 고용을 줄이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반대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금 차등제가 실제로 불법 고용을 줄이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인은 싸게 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점점 굳어지게 된다면 외국인 저임금 구조가 유지되면서 고착화되고 기업은 계속해서 더 싼, 더 저렴한 노동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까지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기술 투자보다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영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오히려 불법 고용을 줄이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강혜란 원우님과 정주리 의원님과 함께 생산성과 임금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를 다음으로 2부에서는 인권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이 제도의 장단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지성과 학문을 탐구하는 중앙아카데미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제, 상생인가 차별인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차별적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번 2부에서는 인권 그리고 사회통합,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차등제는 차별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정 장치입니다. 차등이 있는 사회는 불신과 혐오가 자라지만 평등이 있는 사회는 신뢰와 통합이 자랍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인권 그리고 사회 통합의 가치가 충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제, 상생인가 차별인가에 대한 토론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님 그리고 송파구의회 정주리 의원님을 모시고 임금 차등제에 대한 생산성과 그리고 경제 현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인권 그리고 사회통합,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효율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기회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현실적 시각과 철학적 가치 모두를 놓치지 않는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정주리 의원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 이제 2부는 인권 사회 통합 쟁점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나누게 됐는데요. 저는 임금 차등제는 결국 국적에 따른 사람 나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임시 손님이 아닌 경제를 함께 지탱하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노동을 하고서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 의거해서 또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대한민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 제111호를 보면 차별금지 협약에서 국적, 인종, 출신국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차등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임금차등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차등 임금으로 낙인이 찍힌다면 그들의 자녀 세대까지도 차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 사회는 불신과 혐오가 자라지만 평등이 있는 사회는 신뢰와 통합이 자랍니다. 진정한 상생은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차별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찬성 측 강혜란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주리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하고 이상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평등 이전에 생존을 고민합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그들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조정입니다. 2024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초기에는 언어, 또 안전규정, 기계 조작 등 숙련도 등에서 평균적으로 내국인의 70-80% 수준의 생산성을 보입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도입이 된다면 합리적 구분과 그리고 명백한 차별을 나누는 기준을 네, 이를 반영해서 6개월에서 1년간 적응형 임금제를 운영하고 숙련평가 후에 다시 동일임금으로 전환하는 단계적인 제도라면 이는 차별이 아니라 훈련 중심의 제도 설계입니다. 실제로 대만이나 일본 또 독일 등에서도 숙련도 등급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적용하지만 ILO 협약 위반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등과 차별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모두 현실과 원칙을 언급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럼 이 외국인 임금 차등제에 대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도입이 된다면 합리적 구분과 그리고 명백한 차별을 나누는 기준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차별과 그 명백한 차별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가 주체가 사업주가 된다면 생산성이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삭감의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장벽, 체류 불안정, 정보 접근성의 부족 등으로 부당한 처우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항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 구분이 실제 현장에서는 합리적 차별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 설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은 종이 조각이 될 뿐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취약한 사람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네, 양측 모두 제도의 방향성과 현장 실태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제도의 취약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에는 보안성 측면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 원우님은 이 제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한 3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 차동은 허용을 하되 기업이 평가 기준과 지급 내용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노동자 본인에게 숙련도 평가 참여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 동의 절차를 도입하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째, 지역과 업종별로 임금 유연성은 인정하되 일정 기간 후 숙련도를 입증하면 자동적으로 동일임금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불법 고용이 줄고 또 합법적인 시장 질서가 강화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강혜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보안책에 대해서 되게 잘 들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감독 인력과 시스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도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새로운 차등제까지 도입된다면 사업주들에 대한 행정부담도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주들이 또한 기업이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과연 사실일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연장이라든지 사업장 변경 제한 등으로 사실상 말하지 못하는 구조가 만연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정한 보완책은 임금 차등이 아닌 지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세기업의 인건비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약자를 희생시켜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두 분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들어볼 시간인데요. 먼저 반대측 정주리 의원님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제는 상생이 아니라 차별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금 차등이 아닌 조건 개선형 상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숙소, 의료, 안전, 언어 등의 지원 강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시켜 노동자 국적이 아닌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교육, 숙련, 통합정책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상생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찬성 측 강혜란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됩니다. 차등제는 차별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정 장치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적용하고 또 숙련 후 동일 임금으로 전환하는 제도라면 저는 충분히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부담을 덜면 합법적 고용이 늘고 내국인 일자리도 안정됩니다. 모두가 똑같은 임금이 아니라 각자의 단계와 기여에 맞는 임금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인권, 그리고 사회 통합의 가치가 충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만이 물론 정답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가 어떤 기준과 그리고 철학으로 노동의 가치를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욱 많은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제, 상생인가 차별인가에 대해 함께 해주신 도봉구의 강혜란 의원님, 그리고 송파구의 정주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